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체포조 가동에 대한 것은 민주당이 먼저 주장을 했던 바고요. 이걸 넘어서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고발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해산할 수 있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세력이 있고 그 세력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하고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려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인지 의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 중 한 명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번 본회의장 참석 안 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참여 안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신뢰가 많이 좀 무너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이번 사태의 핵심 공범으로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막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여당 의원들이 국회 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는 표결이 시간이 지연되도록 계엄군이 좀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 이런 구체적인 의심을 하는군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에 여당 의원들을 이끌고 당사로 회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냈고 더 추가로 밝혀진 바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표결을 지연시켜달라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이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는 뭐 민주당 고발 아니더라도 일단은 혐의를 받고 수사는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국회가 사실 계엄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계엄을 해제시킬 수도 있고 통고를 받는 것부터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계엄군이라든지 이쪽에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곳이 국회인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국회에 원내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국회를 사수하고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당사로 갔다 의심을 받는 것이고 사실 당에서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그냥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박차고 당사로 갔다라고 하는 점 사실 계엄에서 당사는 좀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로 계엄군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거는 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안전한 공간은 국회이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 국회인 것인데 거기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책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해서 예전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을 가졌을 때 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른다거나 이런 부분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사전에 계엄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탄핵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주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관 노릇들을 하셨는데 이제 헌법재판관 노릇까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국민의힘이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없으면 탄핵 소추할 수 없다는 주장했죠. 근데 지금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이 멸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 그 헌법과 법률의 그 위반 정도가 주권자들이 선택한 당선된 사람의 임기를 제한시킬 정도로 중대한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
무슨 다음에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은가, 누구의 지지율이 높은가, 야당의 지금 정치적 상황은 어떤가,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관의 판단 요소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권자들의 그 정한 선택권을 제한할 정도로 이 법과 헌법의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이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건데, 윤상현 지금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야 되는 기준을 흐트러뜨리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왜곡된 시각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런 식의 발언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저거는 반헌법적인 발언이라고 계속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요 정치인들을 포함한 체포조 가동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정보기관, 그러니까 국정원을 통한 주요 정치인들 체포조 가동에 대해서 폭로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전환한다는 입장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곳곳에서 지금 당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양심 선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논란이 확산되고 복잡하게 얽혀가는 분위기인데요.